예. 2025년 6월 16일 오늘 태고사의 재발견 207번째 교육수술 7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는 왜 교육 문제,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 왜 실패하였는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해 볼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남북 문제가 다 실패하였는가? 첫 번째, 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 의사결정권에 따라서 철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이 끌려 나와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기 집안의 가문의 영광은 될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아마 무능하기로는 이 문재인이만큼 무능한 대통령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동력이 없고요. 동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고 개혁의 의지 속에서 초창기에 국회의석이 123석밖에 안 되어서 매우 개혁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남북 문제 같은 걸 얼마든지 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원 180석을 마련하고도 전혀 거기에 우리가 정치적인 추동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과 문재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야 의도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친미 사대주의자이고 친일 개화파에 들어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통일을 꼭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지도자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면에서 전혀 미국 말을 듣는다든지 일본 말을 들어서 주도적으로 뭐냐면 남북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개혁 같은 것도 전혀 윤은혜라는 바보 같은 교육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그야말로 뭐냐면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고요. 부동산은 김영미 장관을 앉혀가지고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왜 문제는 이 개성공단을 복원하지 못하고 말았는가? 앞으로는 이런 정치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적폐 정치 국민의힘을 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지금 사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때를 기다리는 게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조국에 대해서 열광할지 모르지만 조국은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에 상당히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번째, 교육개혁으로서 현재 상태에서 교육개혁은 여기에 대해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역사혁명과 더불어서 교육개혁, 학문혁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이라든지 김누리 교수님, 조승복 박사님이라든지 황태현 박사님 같은 독일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지도자적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두 분 다시 이런 그 유은혜라든지 김영려 같은, 이런 이낙연이와 같은, 조국 같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8번째, 앞으로 당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케미가 맞고 그동안에 서로 호흡을 맞춰서 잘 해왔기 때문에 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앞으로 상당히 당대표로서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청래는 그 인기몰이에 능하고 개인적으로 유능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기 영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학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유럽 구원으로부터의 지방 자유, 이 아돌프 가스가 쓴 책인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승복 선생님이 누가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는가,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이런 책이 우리가 항상 옆에 끼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10번째, 나도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11번째, 왜 우리가 이 학문적 소양이 지식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지를 최동석 박사님이 항상 안타까워했는데, 저 역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이나 지식적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 12번째,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발견하며 태고사를 재발견하며 문명의 징검다리를 놓고 민주주의를 견인하여 세계 민주주의 시장에 내다판다. 예, 한국문학술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포스트죠, 포스트. 13번째, 한국 국민은 유불선도 기독교의 학문적 포획과 규율에서 벗어나서 이를 해체하고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와 같은 말로서 우리가 새롭게 그동안의 경전을 중심으로 학문을 과시하는 이제 지선 그만둬야 된다. 자, 14번째, 그래서 이제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버리고 네오 샤먼 시대에 부합하게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 블록체인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15번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혁명에 대해서 연구하자. 16번째, (2025년 6월 15일) 날 어제죠, 일요일에 내가 사는 부천에도 이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 10년 동안에 한결같이 책을 사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올해 2025년 1월 20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우리가 나 스스로 전과 다른 도약을 해볼 수 있는 10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한번 남아보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7번째, 대한민국의 386, 586 이 운동권은 얼마나 무식한가, 그 무식함을 다 토해낸 대사건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데,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노영민이, 이인영이, 우상호,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으로서 얼마나 무능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모든 책임을 지고 활복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고, 두 번째로 활복해야 할 사람은 이낙연이다. 이낙연은 특히 자기를 속인 사람으로서 인간이 아니다, 짐승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18번째, 김누리 교수님이 강의를 듣고 최동수 박사님의 인사조직을 듣고 나 또한 교육혁명, 교육수술에 나섰다. 19번째, 정치적 혁명은 우리 정치천재 이재명에게 맡기고요. 20번째, 나의 학문이 정리되고 있다. 샤먼주의, 샤먼제고, 샤먼문명, 샤먼사상, 샤먼제도의 무당주의다. 우리는 신바람 사상, 풍류도, 브라만교, 힌두교, 조선맥 선비족이고, 조선맥 선비족은 온누리 북위 30도에서 40도에 걸쳐서 유라시아를 따라서 펼쳐진 문명인데, 시중의 문명, 서해 대표 문명, 아즈텍 마야 문명을 따라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가 있는 춘하추동 문명을 말한다. 우리는 샤먼의 나라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운동권과 고시패스 관료들이 신권위주의의 독재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내 안에 독재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꼭 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중요한데, 직접 민주주의가 꼭 필요하고 완전한 지방 자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방 자체가 되려면은 분권화되고 개인화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태고사의 애니미즘, 보사사상, 상상고사, 정령신앙, 상고사, 토템신앙, 고대사 샤머니즘, 근현대사 기성종교에서 그동안에 20세기까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21세기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유와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게 주었던 천명을 헌법과 법률에 부과하였는데 이를 갖춘 시스템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제 보내면 좋을까? 그것은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더 적은 것으로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 혁명과 함께 우리가 교육혁명, 학문혁명, 역사혁명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교육혁명, 역사혁명, 국토혁명,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내각제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의원 내각제가 왜 앞으로 문제 해결에 진일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행정과 입법이 긴밀하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비례대표제, 내각제, 연방제 같은 형태로 현재와 같은 이 양당 체제에서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내각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안정적 다당제를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방제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